안녕하세요. 구미대학교 겨울학기 토픽 2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주차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실전 모의고사 1회 책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어서 해볼게요. 자, 책에는 39쪽입니다. 자, 39쪽에 나와 있는 39번부터 41번까지는 주어진 문장, 바로 보기를 이야기해요. 주어진 문장이 기역, 미음, 디귿, 리을 여기에 들어갈 위치를 찾는 것이에요. 네. 자, 그럼 먼저 보기 문장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보기는요. 복권 당첨자들의 가장 흔한 꿈은 돼지 꿈과 조상님이 나오는 꿈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복권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복권. 네. 자, 복권은요, 보통 뭐 영어로 로터리라고 하고, 이제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많이 이야기하는 복권으로 여러분, 로또 복권이 있어요. 네. 자, 로또 복권은 내가 숫자를 선택을 해요. 숫자를 선택을 해서 이제 토요일에 방송으로 숫자를 하나씩 뽑아요. 그래서 6개의 숫자를 뽑는데 내가 선택한 숫자와 그 방송에서 뽑는 숫자가 똑같으면 어떻게 보면 합격이에요. 합격을 해서 약속된 돈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복권의 당첨, 이거는 뽑힌 거예요. 내가 숫자를 맞췄어요. 그 숫자를 맞힌 사람들의 가장 흔한 꿈은 무엇입니까? 잠잘 때 내가 꿈을 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꿈이에요. 네, 꿈은 돼지 꿈하고 조상님,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오는 꿈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자, 잠을 자고 있어요. 깨어나서도 일어났어요. 그래도 아주 생생하게 우리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기억이 나는 꿈이 있고 기억이 나지 않는 꿈들도 있죠. 네. 여기서 생생하게는 진짜처럼. 네. 진짜처럼 기억나는 꿈은 현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러니까 잠을 자는 꿈 말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현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예지몽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지몽. 미리 무슨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알려주는 꿈이에요. 예지몽. 자, 여기는 이제 대다수는 대부분을 이야기하지요. 대다수는 대부분. 복권 당첨자들 역시 생생한 예지몽을 꾸고 복권을 사게 되었다는 경우가 많다. 어떤 꿈을 꾸고 복권을 샀어요. 자, 다음에 이러한 꿈이면 앞에서 어떤 꿈 이야기를 했네요. 무슨 꿈이 있어요? 나오겠죠? 바로 정답이죠. 복권이 당첨된 사람들의 가장 보통 흔한 꿈은 돼지 꿈과 조상님이 나오는 꿈이다. 자, 이러한 꿈, 돼지 꿈, 조상님 꿈은 재물, 돈 외에도 학업, 공부나 취업, 일자리 등에서 좋은 운을 가져다 주는 대표적인 좋은 꿈을 길몽이라고 합니다. 길몽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도는 앞에 있는 것 말고 이제 다른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네. 다른 것이 또 있다. 이 밖에도 불이 나는 꿈, 대통령을 만나는 꿈, 이런 것들이 바로 재물, 돈과 관련된 길몽, 좋은 꿈으로 꼽힌다. 여기에서 말하는 꼽힌다는 여러 개 중에서 한 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39번은요. 복권이 당첨된 사람들의 꿈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꿈 예지몽이 있고 복권 당첨자들은 예지몽을 꾸고 꿈을 꾸고 복권을 사게 되었는데 그 꿈은 이 꿈이다. 무슨 꿈입니까? 돼지 꿈과 조상님이 나오는 꿈. 이렇게. 네.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자, 돼지 꿈하고 조상님 꿈 이야기하고 이러한 꿈, 이 꿈 바로 나와 있었죠. 앞에 이 꿈 바로 정답입니다. 자, 다음은 40번으로 가볼게요.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워요. 잠시 후, 한 달 후에 괜찮아요, 여러분. 다시 또 볼게요. 자, 먼저 보기 확인합시다. 또면 앞에 뭘 이야기했다. 이번에 다시 이야기한다. 우리 알 수 있어요. 또, 이런 시간과 경험은 국적, 나라나 성별, 남자다, 여자다, 남자와 여자. 를 막론하고 성별을 막론하고라는 조금 어려운 문법이 나왔네요. 자, 무엇을 막론하고인데요. 네. 자, 문법 표현이죠. 명사 을을 막론하고는요. 다른 것은 상관하지 않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중요하지 않다.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요. 성별을 막론하고.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도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누구에게나 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 관계가 없다. 말할 필요가 없다. 성별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허락되는 통과, 패스하는 의례, 그냥 예식입니다. 단계 정도를 이야기해요. 같은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시간과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은 나라도 필요 없고 성별 남자 여자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오케이가 되는 패스하는 단계이다. 그럼 한번 또 읽어봐야겠죠. 지난해는 작년 한국 문화 번역상, 한국의 문학을 번역한 상이다. 수상한 정운아가 사람 이름이네요. 두 번째로 번역을 한 책이에요. 청춘을 노래한 한국 단편을 펴냈다. 이런 책을 펴냈다고 합니다. 결론은 이런 책을 번역을 했다. 2000년 이후에 출간하다 어려운 단어가 나왔네요. 책으로 만들다요. 자, 2000년 이후에 출간된 한국 단편 소설, 짧은 소설 중에서 청춘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모아 번역한 것이다. 다 몰라요. 한국 단편 짧은 소설 중에서 청춘을 주제로 한 어떤 책이다. 번역을 했다. 청춘은 뜨겁지만 서툴렀고 항상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았던 미완의 시간이다. 라고 청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청춘은 보통 한 20대에서 30대 내가 건강하고 무언가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을 청춘이라고 합니다. 자,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 또 이런 시간에서 조금 비슷한데 해요. 그럼 디귿 넘어가고 번역가는 정문아 씨는 바로 그런 점에서 더욱 청춘이라는 주제에 의미를 두고 주제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번역을 해서 책을 만든 거죠. 자, 여러 나라의 독자. 자, 독자는요, 책을 읽는 사람이에요. 네. 글을 읽는 사람, 여기선 책이니까 책을 읽는 사람들을 독자라고 합니다. 독자들과 한국 문학의 세계를 공유하기 위해 이번 번역집, 그러니까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결론은 자, 번역을 하는 작가가 있는데 청춘을 주제로 한 내용의 책을 번역을 했대요. 왜요? 청춘의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와 있는 그 뒷부분 또 이런 시간 연결되지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어려운 어휘들이 나왔죠, 여러분. 번역하다라는 것도 그렇고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번역을 하다, 상을 받다, 다음에 출간되다, 청춘, 어휘, 이것도 했고요. 다음에 서툴렀다, 이런 것도 있고, 미완, 완성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 조금 어려웠어요. 자, 한 번씩 어휘 찾아서 공책이나 책에 정리하셔야 합니다. 40번 넘어가고요. 다음은 41번 해볼게요. 자, 보기 짧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는 똑같다는 거죠. 그것과 똑같이, 네. 음식도 그러한 또 어떤 경우가 있다라고 하네요. 흔히들 남자와 여자가 한 쌍, 커플. 네, 우리 커플이라고 하는 것. 네. 보통 우리 남자와 여자가 커플이 된다 할 때 이거 한 쌍이라고 합니다. 자, 흔히들 그냥 보통 남자와 여자가 커플이 되어서 잘 사는 것은 궁합이 잘 맞기 때문이라고 한다. 궁합이 잘 맞다는 무엇이에요? 잘 어울린다.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궁합이 잘 맞다는 되게 말하기에서도 사람들이 사용하고 쓰기에서도 한 번씩 잘 어울린다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궁합이 잘 맞기 때문이라고 한다. 라라라. 다른 식품과 함께 섭취. 이거는 음식을 먹다예요. 영양의 효율, 건강에 좋은 높아지는 것은 음식의 궁합. 음식도 잘 어울리는 음식의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앞에서 남자와 여자가 잘 사는 걸 궁합이라고 했는데 뒤에도 음식의 궁합이 나오고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음식도 그렇다 경우가 있다 해요. 저는 여기에 들어갈 것 같은데 뒤에도 확인을 해볼게요. 자, 반대로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음식 궁합이 안 맞는다. 여기는 잘 맞는다. 여기는 안 맞는다. 세트 나왔네요. 고기를 재울 때 고기를 이제 먹으려고 양념을 할 때 파인애플즙을 사용하고 고기와 깻잎을 함께 먹는 것이 바로 음식끼리의 궁합을 맞춘 좋은 예이다. 자, 뭐 간단하죠. 바로 1번 정답 나옵니다. 남자와 여자의 궁합, 그리고 그것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음식도 그렇다. 그래서 음식의 영양 효율이 높아지는 것은 궁합이 잘 맞는다. 반면에 효율, 같이 먹었는데 좋지 않아요. 떨어져요. 그것은 음식의 궁합이 안 맞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9번하고 40번, 41번을 해보았는데요. 천천히 하면 할 수 있어요. 천천히 하면 괜찮은데 다음에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이 부분, 딱 이 세 문제가 조금 어렵다, 헷갈린다, 왜 그렇게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한번 해봤어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또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41번인데요. 42번과 43번입니다. 자, 42번하고 43번은요. 소설 이야기예요. 혹은 수필처럼 한국의 문학 작품
작가가 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문법을 알거나 정확하게 어휘를 이해하는 건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말하기 말이나 뭐 사투리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한번 먼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아래에는 나의 심정이요. 나의 마음이 어떤가. 밑줄 친 부분 여기죠. 여기 나의 마음이 어떤가 나와 있고 이번에는 윗글 위에 우리가 읽었어요.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을 고르십시오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이에요? 여기 내용이 맞다 틀리다 이런 거 아니고 이해하면 돼요. 이해하면 아 그렇구나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내가 여기에 와서 아 누가 여기에 왔구나 알 수 있어요. 여기에 와서 돈 한 푼 안 받고 일하기를 3년 하고 꼬박 7달 동안을 했다. 여러분 잠깐만요. 글씨가 작은 것 같아서 이거 조금 크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크게 보고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커지겠죠, 여러분?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여기에 와서 어디에 왔어요? 돈 한 푼 안 받고, 돈을 안 받고 일을 했네. 3년, 3년 하고 7달, 3년 7개월을 이야기하죠. 3년 7개월을 어디에 갔어요? 어디에 와서 돈을 안 받고 일을 했대요. 그런데도 미처 못 자랐다니까 뭐가 못 자랐다 안 컸다라고 하는데 보니까 이 키는 우리 키가 크다라는 것을 키가 자라다 아이의 키가 컸다 이거를 아이의 키가 자랐다 혹은 자라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키는 언제야 자라는 겐지 봐봐요. 여기 이렇게 사투리처럼 말하기 말이 나왔어요. 자라는 것인지 짜장 여기 짜장면 아니고요. 진짜 영문 모른다. 잘 모르겠다. 일을 좀 더 잘해야 한다든지 혹은 밥을 많이 먹는다고 노상 걱정하다 계속 걱정을 하다. 밥을 좀 덜 먹어야 한다든지 하면 나도 얼마든지 할 말이 많다. 자, 뭐 다른 내용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돈을 안 받고 3년 7개월 동안은 일을 했는데 이 키는 언제 자랄까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순이가 여기서 말하는 점순이는 이름이에요. 점순이가 아직 어리니까 아이네요. 더 자라야 한다. 키가 커야 한다는 여기에는 어째 볼 수 없이 그만 빙빙하고 만다. 자, 특별한 내용에서 빙빙은요. 이 사람이 할 말이 많다고 했어요. 그런데 점순이가 어리니까 더 자라야 한다라고 말을 하니까 빙빙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래서 나는 애초 처음부터 계약이 잘못된 걸 알았대요. 뭔가 약속을 했나 봐요. 이태면 이태 2년, 3년이면 3년 기한, 날짜를 정하고 일을 했어야 할 것이다. 자, 이 사람이 3년 7개월 돈을 못 받고 일을 했다가 앞에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하는 걸 계약이 없었대요. 뭐가 정해진 게 없었어요. 약속이. 자, 장인 나왔네요. 바로 장인은 부인의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부인의 아버지니까 장인님이 제가 그 사람 자기가 다 알아서 참 너 일 많이 했다. 네가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만 장가들어라 해서 여기 장가들다가 나왔네요. 자, 장가는 남자가 결혼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남자가 결혼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장가를 들다 이렇게 같이 이야기해요. 네. 장가 들어라 하니까 결혼해라 하고 살림, 집도 내주고 해야 나도 좋을 것이 아니냐. 시치미를 떼다 표현입니다. 시치미를 떼다는 모르는 척하다. 시치미를 떼고 도리어 반대로 그런 소리가 나올까 봐서 지레 펄펄 뛰고 이 야단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여자가 있나 봐요. 그래서 여자가 너가 일을 많이 했어. 여자의 아버지가 장인어른이 너가 일 많이 했으니까 장가 가라 라고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모르는 척을 하니까 좋지 않다는 거죠. 자, 명색이 좋아서 대릴사위지. 여기에 정답이 나옵니다. 중요한 어휘는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막 꼭 기억해야 돼요. 이런 건 아닙니다. 자, 대릴사위는요. 여자 집에서 남자를 집에 데리고 가요. 보통은 여자가 남자 집으로 가잖아요. 결혼을 하면. 네, 이거는 반대입니다. 여자랑 결혼을 하기 전에 여자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일도 하고 같이 지내는 것을 대릴사위라고 합니다. 자, 대릴사위지 일하기에 싱겁기도 할 뿐더러 이건 참 아무것도 아니다. 자, 어쨌든 남자는 결혼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장인어른이 아직 안 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러 갈게요. 자, 그러면 다시 문제를 보면 자, 밑줄 친 부분 하지만 점순이가 아직 어리니까 더 자라야 한다는 여기에는 어째 볼 수 없이 그만 빙빙 하고 만다라고 했어요. 자, 뿌듯하다는 무엇입니까? 뿌듯하다는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잘 됐어요. 그 잘 된 것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뿌듯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답답하다는 말 그대로 일이 잘 되지 않는 것. 후회스럽다는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이 일을 안 하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하는 것. 의심스럽다는 믿지 못하는 것이죠. 자, 이 사람 결혼을 하고 싶은데 아직 더 아이가 자라야 돼. 여자가 키가 커야 돼. 라고 말을 해서 결혼을 못해요. 마음이 어때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답답하다. 다음은 43번 위에 글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 나는 7달 정도 일한 돈을 못 받고 있다. 7달 아니고 3년 7개월. 3년 하고 7달. 1번은 X. 나는 이제부터 밥을 좀 적게 먹으려고 한다. 라는 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3번. 점순이와 결혼하려면 내 키가 좀 더 자라야, 커야 한다. 아니죠? 내가 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점순이의 키가 자라야 합니다. 4번. 장인은 구체적인 약속 없이 나에게 일을 시키고 있다. 바로 43번의 정답은 무엇이에요? 4번이죠. 부인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은 뭐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약속을 해야 하는데 약속을 안 했죠. 그리고 일을 시켜서 기분이 안 좋아. 결혼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정답은 4번. 장인은 구체적인 확실한 약속이 없이 나에게 일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요. 자, 42번과 43번의 정답은 이렇습니다. 어려운 거 알아요. 하지만 이번에 한 번 이렇게 봤다는 거 좋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은요. 여기까지 할게요.